수업 내용은 국제 거래,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죠. 영상 보시죠. 우와. 막 교환합시다. 우리 집 치킨과 당신네 떡볶이. 서로 잘하는 걸 교환하잔 말이요? 그렇소. 치킨과 떡볶이만큼은 우리끼리 저렴하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 않겠소? 좋소. 그럽시다. 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래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서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특화하여 교환한 것이죠. 따라서 국제거래란 국가 간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 등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치킨과 떡볶이 함께 팔 수는 없는 건가요? 잠깐,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야. 만약 한 집에서 치킨과 떡볶이를 같이 판다면 야민에는 1시간 동안 떡볶이를 3접시를, 치킨 1마리를 튀길 수 있어. 그렇지만 옆집 치킨집은 1시간 동안 떡볶이를 1접시를, 치킨 2마리를 튀길 수 있지. 따라서 각 집은 자기가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거래해야만 하는 거야. 이런 걸 한마디로 우위를 갖는다고 하지. 따라서 특화된 상품 하나를 잘 파는 게 훨씬 이득이란 말씀. 우리 아빠랑 너희 아빠가 거래하지 않았다면 우린 치킨도 떡볶이도 먹고 싶을 때마다 사 먹어야 했겠지? 그게 말이라고 하니? 당연하지. 그래? 그건 참 좋은 거네. 보았고요.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제거래. 국제거래란 국가 간에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국제거래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니까 예전엔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도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고요. 다국적 기업의 출현, 다른 나라에 공장을 만든 이 기업, 다른 나라에 공장을 만든 이 기업인 다국적 기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전보다 거래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자유무역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제거래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국제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국적 기업, 예전에 배웠었을 겁니다. 한 개가 아닌 2개 이상의 나라, 2개 이상의 나라에 기업이 있으면 이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관세란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기네 나라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철강에 약 25%의 세금을 더 추가시켜서 미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이런 걸 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세 때문에 해외 직구를 우리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해외 직구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올여름 휴가 해외로 다녀오는 분들 많으시죠? 이 관세청이 휴가철만 되면 면세 범위를 넘는 쇼핑 물품을 단속하는데 적발률은 해마다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안 잡히겠지 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도착한 비행기.
세관 직원들이 여행 가방을 전부 조사하자 면세 한도를 넘는 쇼핑 물품이 속속 나옵니다. 구매 영수증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얼마 주셨어요? 100만 원이요? 지난해 해외에 다녀온 여행객은 3천만 명 가까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들여오다 적발된 여행객이 32만 명에 달합니다. 물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 우리 돈으로 67만 원 정도인데 이걸 초과한 금액에 관세 20%를 물립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하지만 내지 않으려다가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다 가산세를 40%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품을 2,000달러어치 샀다면 600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관세가 붙는데 자진 신고하면 21만 5,600원을 내면 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세금이 43만 1,200원, 2배로 커집니다. 2년 이내에 2회 이상 그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가산세가 40%에서 60%로 이제 부과됩니다. 이런 정보가 많이 알려져 최근에는 스스로 신고하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냥 통과할 때 좀 마음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30% 더 추가적으로 할인 혜택도 있고 해서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3주 동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검사 비율을 30% 늘리고 특히 홍콩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은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환율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울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 돈, 특히 예를 들면 9월 달에 제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9월에 미국 돈 1달러는 한국 돈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행이 미뤄져서 10월 달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돈이 1,500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을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내야만 1달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은 무엇이냐면 무역을 할 때 관세 없이 무역을 하자라는 거죠. FTA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맺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산품을 칠레에 수출할 때 다른 나라는 관세를 매기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칠레에서도 관세를 매기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칠레의 농산품을 들어올 때 다른 나라의 농산품은 이제 관세를 매기지만 칠레의 농산품은 관세를 매기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을 자유무역이라고 하고 오늘날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무역은 이제 제한을 두는 것이죠. 경제의 블록은요,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끼리 서로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EU나 나프타, 아세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안내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TO는요, 예전에 그 가트 체제가 자유무역을 이렇게 감시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트 체제가 좀 약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만든 것을 WTO라고 합니다. WTO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도록 감시를 하고 국가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절대우위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비교우위는 그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기회비용이 낮은 것을 이제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하나를 생산할 때 2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TV 하나를 생산할 땐 40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브라질은 반도체 하나를 생산할 때 생산비로만 6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TV 하나를 생산할 때는 50만 원이 든다고 하고요. 절대 우위를 먼저 쉽게 설명을 하면 생산비가 조금 들면 조금 들수록 이득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죠.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브라질 똑같이 생산비가 12만 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를 생산비가 12만 원이니까 6개를 만들겠죠. 하지만 브라질은 2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이 유리하죠. 이런 식으로 생산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브라질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 TV도 대한민국은 브라질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우위는 쉽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비교 우위를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반도체를 봤을 때 대한민국 생산비가 훨씬 조금 들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같은 생산비라면 많이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산비는 그러면 도대체 브라질보다 싸긴 싸요. 여러분도 알죠? 얼마만큼 싼지 한번 보시면 6분의 2만큼 싸다. 즉 3분의 1. 즉 대한민국이 1개 만들 때 대한민국이 3개 만들 때 브라질은 1개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생산비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반도체 생산비는 즉 3분의 1만큼 쌉니다. TV는 싸긴 쌉니다. 하지만 5분의 4만큼만 싸다라는 거죠. 브라질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비싸죠. 당연히 다 비싼데 비싸긴 비싸더라도 조금 덜 비싼 것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반도체는 대한민국보다 3배가 비싸요. 하지만 TV는 1.2배만 비싸요. 즉 TV가 덜 비싸다는 거죠. 즉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브라질은 덜 비싸게 생산할 수 있는 TV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안녕!